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부터는 그치긴 했지만 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첫 소식 배승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의 한 공원. 약한 빗방울에 일부 시민들은 우산을 안 썼습니다. 모자를 쓰거나 비옷을 입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금세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바닥에는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차량이 지나가면 물보라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는 장마 전선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옮겨다니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쏟아냈습니다. 실제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최대 30mm 내외의 폭우가 쏟아질 때 강서구와 중구 등에선 5mm 내외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 들어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비구름대는 오늘 밤부터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수도권과 충청, 전북, 경북 내륙에는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엔 최대 80mm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벼락과 돌풍도 동반하겠습니다. 주초에는 장마 전선도 다시 올라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반도 내에 정체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많으니 비 피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들은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 야외 활동하신 분들은 날씨 참 변덕스럽다, 이상하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가 여름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기 불안정 때문인데요. 올여름엔 장마 끝 폭염 시작이란 오랜 속설도 깨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어서 박준우 기자입니다. 오늘 내린 비는 소낙성비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렸습니다. 대기 불안정 때문입니다. 대기 상층에는 찬 공기, 하층에는 따뜻한 공기가 머물 경우 소낙성 비가 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는 북쪽의 저기압이, 하층에는 남서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수증기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올 때 기존에 있던 따뜻한 공기하고 충돌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 기압골이 만들어져서 오늘 이렇게 비가 이제 통과할 때마다 한 번씩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올여름엔 비가 단시간에 강하게 내리쳤다 그치는 오늘 같은 도깨비 날씨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대기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8월에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마 기간인 7월 말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이후 폭염이 찾아오던 우리 여름의 특성을 올해는 보기 어려울 거란 뜻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40mm 안팎의 소낙성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에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 민주당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미루고 다른 대안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면담 내용을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방한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책위원회가 요청한 면담에 응한 겁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류 계획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에 수십 년간 상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AEA will be there permanently for years and decades to come, performing its function of reviewing and monitoring that this process is done in full accordance with these standards. 하지만 민주당은 IAEA의 중립성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해양 방류가 주변 국가에 미치는 그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고 일본 맞춤형 조사다라고 생각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미루고 다른 대안도 들여다봐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IAEA도 이러한 저희들의 공식 요청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민주당의 제안에 뚜렷한 답은 내놓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와 국제해사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함께 오염수 방류 영향을 분석하자는 제안에는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2박 3일 방한 일정을 마친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늘로 출국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민주당은 90분에 걸친 면담 내내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는 균형을 잃고 부실했다며 그로시 사무총장을 몰아붙였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회 앞 시위 소리는 면담장 안까지 새어들어왔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We understood and we understand that preoccupations and concerns remain. 하지만 민주당은 9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염수를 마실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고 한 발언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핵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굳이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없고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국회 앞에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이들의 구호가 면담장까지 새어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반대 시위에 대해 민주적인 사회에서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언급했지만 표정은 점차 어두워졌고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내일부터 4박 6일간 순방 일정에 나섭니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는 별도의 한일 양자회담도 열릴 예정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란 원칙 아래 필요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해 부산에 간다고 살인 예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이 남성은 우발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육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밤 경찰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사람 하나를 죽이려고 부산으로 가고 있다는 살인 예고였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곧바로 부산역으로 출동했습니다. 여기에 부산 도착하는 무궁화 시간 다 적어놨습니다. 그 21시 42분 무궁화는 종착했습니다. 부산역에. 다음 무궁화호는 22시 36분에 도착입니다. 단서는 신고자가 밝힌 이름과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라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습니다. 시간 이후로 도착차 7개 남았습니다. 혹시 사진 같은 거 줘도 되는가요? 먼저 경찰은 신고 이력을 통해 용의자 A씨의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철도 경찰과 영무원까지 수십 명이 동원돼 검문 검색을 벌이길 2시간 20분. 경찰은 마침내 인파 속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 A씨는 무슨 소리냐며 신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재차 추궁하자 A씨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소주 6병을 마신 A씨는 부산 음식점에서 있었던 나쁜 기억이 떠올라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이미 그 이전에도 수차례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JTBC 조육신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저희 취재진은 영아 유기와 관련한 사례 연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유기에 사망하게 한 산모는 대부분 20대 미혼 여성으로 나타났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임신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렸지만 남자친구는 이를 회피한 채 군에 입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집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해 검은 봉지에 담아 유기했고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대 초반 미혼모로 양육이 어려웠던 A씨의 환경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실제 조선대 법의학교실이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영아 유기 사건 20건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산모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고 대부분 미혼이었습니다. 영아를 유기한 이유로는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는 게 가장 컸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뒤따랐습니다. 영아를 유기한 산모들의 경제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법원은 간호조무사였던 산모를 제외한 19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 뱅크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예금 이탈 규모가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옮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경기 남양주의 한 새마을금고. 불안감에 돈을 찾아갔던 고객들이 다시 새마을금고를 찾았습니다. 5일 아침하고 해지를 해갖고 다른 금고에 늘어갔다가 다른 금고 걸 해제해가지고 이걸 다시 또 온 상태로 해준다고 왔어요. 저희 쪽 거래 오래 하셨던 분들은 JH도 다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정부가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오는 14일까지 다시 예치하면 같은 이유를 적용하고 비과세 혜택도 주겠다고 하자 다시 찾아온 고객이 늘어난 겁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인출했다가 다시 예치한 건수는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자금 이탈 규모도 전날보다 1조 원 줄었습니다. 지난주 내내 늘어나던 인출액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고객들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신경이 쓰이죠 지금. 그럴 계획 와서 자꾸 보고 그런 거지 지금. 그래서 분산시킬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부는 다음 주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 행안부와 금융위 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실무 지원단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뱅크런 우려에 휩싸인 건 부동산 대출 부실 때문입니다. 지역금고 중에는 담보가치의 3배 가까운 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해 문을 닫은 곳도 있는데요. 대출 담당자가 현장도 가보지 않고 묻지마 대출을 내줬는데 제 취재진이 알아보니 대출받은 사업자는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이었습니다. 정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의 동부 새마을금고는 땅값의 3배를 가평의 전원주택단지 사업자에 대출해줬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근 다른 새마을금고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담당자가 현장도 가보지 않고 대출을 승인해 논란이 됐는데 취재진은 사업자의 신원에 대한 새로운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자가 인근의 다른 지역금고 직원이었고 대출 담당자와도 아는 사이였던 겁니다. 전 새마을금고 직원이 600억가량 대출을 받아 짓고 있던 가평의 한 고급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이렇게 다 지은 주택도 있고 이렇게 땅만 골라놓은 곳도 있습니다. 동부금고 직원은 이렇게 현장 답사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준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엉터리 대출이 나갈 때 견제 장치는 없었습니다. 감시도 느슨했습니다. 부실이 터지고 문을 닫게 되자 뒤늦게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대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대출을 많이 내줬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나 대출자의 소득, 신용도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는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금고 한 곳이 개발 사업에 대출을 내주면 다른 곳들이 몰려가서 수십 곳이 공동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심사는 정작 10개 중에서 한 군데에서만 심사를 하고 공동대출 관행 때문에 사실 여신 심사를 제대로 못해서 대출 연체율이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수시로 대출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지난달 감사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시설 개발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전직 산업부 공무원을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이 업체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서류에 스스로 결제하는 등 산업부 내부 규정까지 어긴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이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모두 100만 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에 달합니다. 앞서 감사원은 이곳 태양광 시설 개발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산업부 공무원 출신 A씨를 지난달 수사 의뢰했습니다. 당시 과장이었던 A씨는 개발업체가 목초지를 개발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리하게 유권 해석을 내준 의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산업부 내부 규정도 어긴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A씨가 작성한 유권 해석 공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상기 검토 항목에 상당 부분 부합하다는 내용으로 결제자는 A씨로 나와 있습니다. 유권 해석부터 서류 결제까지 스스로 한 셈입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A씨가 속한 부서에서 유권 해석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업부 내부 규정상 단순 반복적이거나 선례가 있는 일의 경우엔 과장이, 중요하거나 신규 사항이면 국장이 결제해야 합니다. 즉 국장의 전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A씨는 이후 산업부를 나와 해당 업체의 협력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허위의 유권 해석을 하고 또한 규정에 위반하여 직접 전결 처리한 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위법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A씨의 결제 과정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산업부 측은 비위가 재발되지 않게 내부적으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미국에서 4살 된 여자아이가 1살 터울 언니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격 사고로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에만 최소 18명, 올해 벌써 4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대나 평화로운 주택가 앞에 경찰차 여러 대가 출동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4살짜리 여자아이가 1살 많은 언니가 쏜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놀던 아이들은 서랍장에서 총을 발견했고 언니는 실수로 동생에게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집안에 할머니도 있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막지 못했습니다. She was upstairs with her other siblings playing and we still don't have a clear idea of what exactly was going on. 이처럼 미국 전역에서 총기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에만 17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에선 불꽃놀이 행사가 끝난 늦은 밤,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소 9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중엔 불꽃놀이를 구경 나온 10살 안 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We were looking for a dark-colored SUV. As it drove through the street, it stopped and it fired shots in the direction of some of our residents that were outside just celebrating the 4th of July.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에 필라델피아에서도 루이지애나에서도 총격 사건이 잇따라 최소 18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CNN은 올해 들어 적어도 412명이 총에 맞고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 킹더랜드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화제의 주인공 배우 이준호 씨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쓰리피스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네, 이게 실제로 제가 드라마 촬영하면서 계속 입고 다녔던 그런가요? 옷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뉴스룸에 이렇게 오게 된다 그래서 또 본부장으로 이렇게 오늘도 그럼 낙하산 타고 이렇게 내려오셨습니까? 낙하산 타려고 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요? 헬기 네. 띄워야죠. 헬기도 타고 다니고 싶고, 네. 네, 낙하산도 타고 싶고. 사실 오늘 검소하게 차를 타고. 검소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네, 차를 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뉴스 인터뷰 경험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처음이에요. 네. 지금 다른가요? 어떠세요, 기분이? 되게 떨려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긴장을 한 상태고, 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네. 오늘 정말 극진한 뭔가 그런 환영을 해주시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뭐랄까요, 차분하십니다. 요즘 인기가 정말 뜨겁고 넷플릭스의 비영업권 부문 1위.
정말 이렇게 네.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애써 좀 침착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시는 건가요? 애써 침착하려는 부분도 저한테는 있긴 한데 재미있다 라면서 킹며든다라는 말씀들을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반응들이 정말 감사하게 응원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킹며든다. 그게 이제 요즘에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느끼는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극중 재벌 후계자 호텔 본부장 구원 역을 맡고 있습니다. 정말 구씨의 매력에 그러네요. 푹 빠져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극중이 초반에 이제 까칠하다가 사랑에 빠지면서 다양한 이제 매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원이 웃음을 좀 경멸한 역이다 보니까 이준호 씨는 지금 실제와 달라서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매 씬, 매 컷 촬영할 때마다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저희 현장이. 네. 뭔가 이렇게 구원으로서 캐릭터에 몰두해서 웃음을 경멸하고 있었을 때는 이렇게 눈에 힘이 들어가 있다가도 컷하는 순간 너무 이렇겠죠. 재밌어서 네.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즐거운 현장이어서 네. 웃음을 참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민아 씨와 이제 연기 호흡은 어땠습니까? 또래다 보니까 더 말하기도 편하고 아무래도 같이 또 가수로서 했던 맞아요. 생활도 있기 때문에 네. 또 같이 춤도 한번 무대를 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에서의 연기합이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촬영을 하는데 그런 편안함이 확실하게 과거부터 활동해왔던 그런 모습들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배우로 만나는 건 또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의 그 프로페셔널함을 조금 보게 된 것 같아요. 이민아 씨가 이렇게 연기를 할 때 정말 정말 천사랑이다. 이런 여자라면 정말 사랑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역할에 몰입하면서 촬영을 하다 보면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또 웃는 모습이 굉장히 또 매력적이시고 그런 모습에서 이 구원으로 있을 때 저는 정말 그런 미소에 하나하나 마음을 이렇게 녹여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실제 그러면 구원의 모습과 사랑에 빠진 이준호 씨의 모습도 좀 많이 닮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원이는 약간 구원 본부장은 뚝딱거리고 괜히 틱틱거리고 티 내기 싫어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준호 씨는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자 감사해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우리 가자는 얘기는 이준호 씨가 네. 구본부장이 우리 집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갈 것 같은데요? 우리 집 가자라는 말은 네. 쉽게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고 그쵸, 그냥 뭐 밥 먹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 16부자 이제 방송일 기점으로 8회를 앞두고 있는데 후반부의 관전 포인트 있습니까? 원과 사랑이의 관계가 조금 급물살을 타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구원이가 가장 좀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회차들이 조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진전된 로맨스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씬 같은 것도 저희가 요게 나와야지 싶을 땐 나옵니까? 이게 나와야지 싶을 때가 오늘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과연 뭔진 잘 모르겠지만 그걸 만약 기다리셨다면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뭘까요? 저는 네. 손 잡는 거 정도? 뭐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군요. 잘 모르겠어요. 아시잖아요. 왜 모른다고 하세요? 찍으셨잖아요. 찍었는데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찍은지. 그렇군요. 근데 아마 좀 많은 또 이제 이 커플들의 팬분들이시면 참 기분 좋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준호 씨가 배우 활동을 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달라진 점은 좀 있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작품에 임할 때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제 자신이 그냥 생각하는 저의 그 패턴이라든지 달라진 게 아직까지는 없고 근데 참 감사한 것들은 이제 반응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차곡차곡 쌓여온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백상예술대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셨습니다. 네. 남자 최우상을 타셨는데 자신을 수상소감에서 꿈꾸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상을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을 정말 꿈으로만 꿔봤어요. 그 꿈이 참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아서
지금 살짝 울컥하신 건 아니죠? 아니요, 떨고 있어요. 아, 눈가가 촉촉해가지고 혹시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떠오르신 건가 이런 생각. 사실 그때 당시는 지금도 잘 이렇게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을 것 떠올라요.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작품에 썼던 배우분들과 정말 감독님, 스태프분들, 그 모든 분들이 이렇게 뒤에서 열심히 저를 밀어주시고 믿어주시고 같이 상의해서 만들어 주시면서 그런 영광을 안게 됐다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되니까 네. 아, 참 꿈만 같았던 일이었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시금. 네. 앞으로 꼭 보고 싶은 배우, 꼭 듣고 싶은 가수가 되고 싶다. 이준호라는 사람이 뭔가 어떤 작품을 출연한다거나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 했었을 때 이렇게 바로 찾아보고 싶은 그런 힘을 가진 배우가 되는 것이 목표죠. 믿고 보는, 믿고 듣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다 잡기엔 정말 쉽지 않은데 팬들도 사실 그래서 야망 준호라고 부르는 걸 알고 있긴 합니다만 정말 되게 옛날 그 예전에 그 별명이긴 한때, 한데 네. 네. 지금도 야망 준호 아닙니까? 저는 열정이라고 열정 준호. 생각도 하고 네. 야망이기도 한 것 같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잘 네. 모르겠어요. 그때는 뭔가 아무것도 이렇게 도전할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저에게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의 꿈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야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그 꿈에 대한 생각들이 저를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런 단어가 저는 좋아요. 계속 그런 야망과 꿈을 가지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열정 준호보다 야망 준호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야망으로 가겠습니다. 네. Be ambitious. 앰비셔스. 오케이. 준호 씨가 꾸는 꿈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수로서 배우로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님께서 꾸는 꿈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비롯한 전라권과 경북 북서 내륙 지역에선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초속 2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어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